요즘 인공지능 AI가 정말 대세잖아요. 다들 좋다고 난리인데 막상 내가 뭘 좀 물어보려고 하면 뭘 어떻게 물어봐야지? 하고 막막할 때가 있죠. 이 질문이 맞나?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뻔한 대답만 듣고 에이 별거 없네 하고 창 닫아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을 그냥 구글 제미나이를 써본 사람에서 제대로 쓰는 사람, 그러니까 파워 유저로 확 바꿔드릴 겁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오늘은 총 6단계로 진행할 거예요. 재미나이 시작하는 법부터 제일 중요한 질문의 기술,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고급 기술이랑 이미지 만드는 것까지 싹 다뤄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걸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그 큰 그림까지 한번 같이 그려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제미나이 시작하기입니다. 모든 시작이 반이잖아요.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우리가 쓸 도구가 뭔지는 알아야겠죠? 제미나이에는요,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누구나 쓸 수 있는 무료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월 29,000원짜리 프로 버전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할 내용 대부분은 사실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좀 더 복잡한 보고서를 써야 한다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말 빠르게 얻고 싶다 하시면 이 프로 버전이 훨씬 똑똑하고 빠르거든요. 이게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요것만 살짝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AI를 잘 쓰냐 못 쓰냐를 가르는 딱 하나. 바로 프롬프트, 즉 질문의 기술이에요. 제미나이를 세계 최고의 셰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재료,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냥 평범한 김치볶음밥이 나올 수도 있고, 와, 이건 진짜 미슐랭 3스타급 요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비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진짜 강력한 방법인데요. 바로 TASK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게 뭐냐면 과업, 태스크, 청중, 오디언스, 스타일, 그리고 핵심, 키포인트. 이 네 단어의 앞글자를 단 건데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질문 퀄리티가 그냥 확 올라갑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주식시장에 대해 글 써줘 이렇게 툭 던지는 게 아니고요. 최근 반도체 주식시장 동향을 분석해서 이게 바로 태스크. 주식 처음 하는 사람도 이게 어디엔스, 알아듣기 쉽게 블로그 글처럼 이게 스타일, 써줘. 그리고 꼭 상위 3개 기업 전망을 넣어서 말이야.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어때요? 결과물이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이 가시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어려운 양자역학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냥 설명해줘가 아니라 이거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라고 청중, 즉 누구를 위한 글인줄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미나이가 갑자기 복잡한 수식 대신에 막 비유를 들고 예시를 들어주기 시작해요. 이것만으로도 답변의 수준이 그냥 달라집니다.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분석해줘 하면 그냥 줄글만 쭉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문적인 보고서 형식으로 써줘라고 스타일을 딱 지정해주면 와, 얘가 알아서 서론, 본론, 결론에다가 소제목까지 쫙 나눠서 구조를 짜줍니다. 우리가 이걸 하려면 몇 시간 걸릴 수도 있는데 시간을 엄청나게 아껴주는 거죠. 자, 이제 태스크 프레임워크로 기본기는 탄탄하게 다졌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을 그냥 사용자에서 전문가 수준으로 레벨업 시켜줄 뭐랄까 거의 치트키 수준의 고급 기술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치트키는 바로 역할 부여하기입니다. 그냥 음료수 광고 문구 좀 써줘가 아니고요. 너는 지금부터 20년 차 베테랑 광고 기획자야. Z세대를 완전 사로잡을 에너지 드링크 광고 카피 5개만 뽑아봐. 이렇게 역할을 주는 거죠. 답변의 깊이가 달라져요. 진짜로. 두 번째는 단계별로 생각하게 만들기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그냥 툭 던지면 AI도 가끔 헤매거든요. 그럴 땐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지 먼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한 단계씩 분석해줘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러면 AI가 헛다리 짚을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프롬프트 기술 있잖아요. 이게 글 쓸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제미나이의 진짜 재밌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이미지 생성이거든요. 여기서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그림으로 딱 나타나는지 지금부터 한번 직접 보시죠. 자, 보세요. 그냥 밤거리 그려줘가 아니라 사이버펑크 스타일의 길거리 시장인데 밤이고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젖은 바닥에
네온 사인이 반사되는 느낌으로 아주 디테일하고 영화처럼 만들어줘라고 요청했어요. 어때요? 이렇게 구체적인 배경, 스타일, 분위기를 다 넣어줄수록 AI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훨씬 더 정확하게 꺼내주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나온 그림을 보니까 웬 이상한 생명체가 하나 껴있고 간판에 있는 글씨도 막 깨져 있죠. 보통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역시 AI는 아직 멀었네 하고 그냥 꺼버려요. 하지만 진짜 고수와 초보가 갈리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해결책은 정말 간단해요. 그냥 얘랑 대화하는 거예요. 저기 사람이나 로봇 말고 다른 생명체는 빼주고 간판에 있는 글씨는 전부 영어로 바꿔줄래? 이렇게요. 이건 빼달라는 지시랑 이건 이렇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수정을 같이 요청하는 거죠. 바로 이 과정, 이렇게 대화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AI는 동전 넣으면 완벽한 결과물이 툭 튀어나오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같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파트너, 조수 같은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다듬고 깎아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고 또 나온 결과를 보고 다듬는 게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 이제 더 스케일이 큰 프로젝트에 도전해볼 시간입니다. 제미나이 안에는 이런 작업을 위한 아주 강력한 특수 기능들이 숨어 있거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가지 모드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그냥 오늘 날씨 어때? 같은 간단한 질문은 우리가 쓰는 일반 채팅으로 충분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10페이지짜리 사업계획서를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전체 글의 구조도 잡아야 하고 중간에 특정 부분만 쏙 빼서 고치기도 해야 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랑 같이 봐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땐 바로 이 캔버스 모드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진짜 재밌는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스토리북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주여행하는 고양이 이야기 만들어줘 하고 아이디어만 툭 던지면 제미나이가 그림까지 슥슥 그려서 10페이지짜리 동화책 한 권을 뚝딱 하고 만들어줍니다. 아이들한테 이야기 들려줄 때도 좋고 아니면 좀 어려운 개념을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할 때 써도 정말 좋겠죠? 자, 기본기부터 고급 기술, 그리고 숨겨진 강력한 기능들까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기능이 정말 많죠? 근데요,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한 딱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남아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AI는요, 뭐든 다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최고급 사양의 악기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바이올린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소음이 될 수도 아니면 수만 명을 감동시키는 연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결국 이 AI라는 악기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내는 열쇠는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최고의 프롬프트는 아직 그 누구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프롬프트를 바로 여러분이 쓰게 될지도 모르죠. 자, 오늘 배운 것들을 가지고 지금 당장 제미나이를 한번 켜보세요. 여러분의 첫 질문은 무엇이 될 건가요?